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계백장군 여러분 앞에 씩씩하게 인사드립니다. 예, 예,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돼서 또 다시 중간쯤 접어드네요. 모두, 또 즐거운 한 주 되시기를 바라면서, 예, 오늘도 여러분 앞에 한 말씀 올리고자 또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오늘은 역시 화요일이면 매주 화요일이면은 그 짓거려대는 조총련 방송 주권 방송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조선중앙 TV 서울 지국이라 할 수 있는 거기서 또 이제 단상이라는 프로그램을 화요일하고 목요일마다 짓거리고 있는 전라도 깽깽이 빨갱이 새끼. 제가 주로 화요일이고 목요일날 나오는 방송을 주로 이렇게 많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혹여라 또 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런데 넘어가는 그런 선동질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책임감에서 나름대로는 이러고 있는 거고요. 예, 판단은 어찌까지나 여러분의 몫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전라도 깽깽이 빨갱이 새끼가 오늘 한 말은 트럼프 군사 분계선을 넘다. 그럼 이거에 대한 의미와 미국의 할 일, 이런 제목을 정했더라고요. 지 나름대로는. 근데 의미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차피 똥돼지하고 트럼프가 만났으니까 의미야. 악수만 하고 헤어진다 하더라도 있을 수 있는데 미국의 할 일까지 지가 지적한단 말입니까? 건방지게. 미국은 전라도 깽깽이 새끼가 지적을 안 해도 너무너무 잘 돌아가고 있는 나라잖아요. 어쨌든 이 새끼가 이제 씨부린 얘기를 잠깐 짚어보자면 그동안 까먹은 시간을 회복하는 어떤 회담이 되었다. 이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까먹은 시간이고 모국 간에 12월까지는 본다던 똥돼지 새끼가 이 트럼프 요 손가락질 하나에 그냥 바로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방구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군복이 아닌 미국 대통령으로서 군복이 아닌 양복 차림으로 판문점에 나타난 최초의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직 미국 대통령들이 한국에 오면은 휴전선에 간 대통령들이 많이 있지만 전부 군복을 입고 이제 이렇게 북한 쪽을 바라보면서 밑에 휘하 어떤 장군이나 담당자에게 상황 보고를 받고 남북 대치 관계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지시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군복이 아닌 양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이게 이제 처음 있는 일이다. 양복으로 나타나든 군복으로 나타나든 이건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군복을 입고 그렇게 나타난 데 대해서 트럼프가 양복을 입고 나타났다면 그 말은 또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자신감. 감히 그까지 미국으로 봤을 때는 코딱지만한 나라에 불과한 미국 니들이 어떻게 하냐, 나를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엄청난 자신감의 표출이지요. 트럼프로서는. 그리고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그렇죠. 거기 잠깐 블록 하나 넘어갔다 온 거지만 하여간 분계선을 넘은 건 사실이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최초의 대통령이다 하는데 사실 이거는 최초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전직 대통령이기는 하지만은 옛날 김일성이 뒤지기 전에 김성주가 뒤지기 전에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1993년도죠 아마 김일성이 뒤지기 얼마 전이요. 자꾸 나도 김일성이라 그러는데 사실 김성주예요 본명은. 김성주가 뒤지기 얼마 전에 이제 카터가 가서 평양에서 유람선을 타고 김성주 혹부리 영감하고 이렇게 잠깐 회동을 한 적이 있잖아요. 비록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미국을 간 거를 따지자면 카터 대통령이 우선이지요. 다만 이제 현직으로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건 맞는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잠깐 다른 얘기로 도끼 만행 사건을 이제 지도 나름대로 소개하더라고요. 판문점에서 있었던. 그러나 이제 이 도끼 만행 사건을
말이 잘못된 거래요. 미루나무 사건으로 바꿔야 된대요. 아니 미루나무 사건이 뭡니까? 미루나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지? 그 미루나무 사건을 나뭇가지 치기를 하고 있던 미군 장병들을 그대로 도끼로 찍어 죽인 도끼 만행 사건이 맞는 말이지. 어떻게 미루나무 사건으로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이런 궤변을 피더라고요. 미루나무 사건 미루나무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여기 소나무가 여러분 범죄 저지르는 거 보셨어요? 이 미루나무 사건은 그 미루나무를 가지치기 하던 그 미군 장교와 장병들을 도끼로 찍어 죽인 도끼 만행 사건이 맞지. 이걸 어떻게 미루나무 사건으로, 아무리 지금 판문점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지만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도끼 만행 사건을. 그건 이제 구글을 검색해 보시든지 아니면 주변 어른들한테 물어보든지 해보세요.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제가 어린 시절이었지만 이것 때문에 걸기 대회가 열리고 난리 났었어요. 대한민국에 이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말하는 게 3차 북미 회담의 의미. 일단 똥돼지와 김정은이, 똥돼지가 김정은이죠. 똥돼지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났으니까 3차 북미 회담이 열린 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 내용이 없는, 처음부터 마이 프렌 하고 만나잖아요, 트럼프가.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트럼프가 하는 마이 프렌을 한국에서 말하는 내 친구로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영어권에서의 마이 프렌은 그냥 아무한테나 마이 프렌이에요. 하는 말은 그냥 인사치레로. 한국처럼 동급생, 동창생, 아니면 교회에서 만난 친구, 이런 프렌의 의미가 아니에요. 영어의 프렌드는. 그냥 처음 보는 놈한테도 그냥 마이 프렌이라고 하는 게 이게 미국의 일상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트럼프가 마이 프렌이라고 해서 굉장히 호의적인가 보네, 김정은한테.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영어의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한국에 살 적에 프렌드를 친구라고 외웠어요. 그러나 그 친구의 의미가 한국에서는 무슨 같은 동급생, 그러니까 동년배, 동급생, 동창, 교회, 절 이런 데서 만난, 그것도 또 나이가 같을 때 형성되는 그런 의미의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영어에서의 마이 프렌은. 이걸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판문점을 관리하는 게 유엔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엔사는 유엔의 기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유엔사가 유엔의 기구가 아니고 유엔사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아무데나 사이트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한국전에 참전했던 유엔사는 그 유엔의 보조 기관으로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필리핀 등 15개국으로 만들어진 유엔 보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유엔사가 유엔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어떤 사기 단체 같은 식으로 말하는데, 이거는 종전협정 때 북한, 중국, 유엔, 미국을 포함한 합의된 사항이에요. 여기를 관리하는 이쪽을 합의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수령이라는 김성주 새끼가 같이 한 합의 사항이에요. 그리고 유엔사라는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유엔 내 기구도 아닌데 사기다라고 말하면, 제도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양이 인도의 바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바다 이름이 인도양일 뿐이지요. 그렇듯이 그러면은 인도양이 인도의 바다가 아닌데 인도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도가 사기를 친 겁니까? 세계가 사기를 친 겁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 그냥 just name이 인도양일 뿐이지. 그러니까 유엔사라고 해서 꼭 유엔의 직할 어떤 기관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유엔이라는 이름을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유엔 철공소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잘못되는 거예요? 유엔 철공소면 유엔 철공소는 유엔 기관이 아니다. 이런 무슨 비응신 같은 소리를 한단 말입니까? 그냥 쓰는 거죠. 아니면 삼성그룹이 있어요. 근데 어디 가다 보면 삼성 정미소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 방앗간? 아니 그러면 삼성 방앗간이 삼성그룹의 자회사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삼성 방앗간 주인이 삼성을 뭐 호칭한 무슨 뭐 사기꾼이란 말입니까? 이런 비용신 같은 소리라는 게 빨갱이 새끼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뭐 이번에 종전선언을 가시화적으로 보여준 거다. 왜냐면 이유가 뭐냐면 판문점에서 만나서 똥돼지와 그 트럼프가 악수를 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다. 거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미친 새끼가 무슨 뭐 트럼프에서 아니 저 판문점에서 만나서 악수를 하면은 뭐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겁니까? 남북 평화고 핵 문제고. 그럼 만나면 악수하지, 그럼 뭐 멱살 잡고 싸운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저거를 해요. 그러면서 뭐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 이행에 동력을 만드는 장소였다. 그래요.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갖다 저 북한 놈들이 안 했지 미국이 뭘 안 했단 말입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골수찬 반북주의자들 빼고는 뭐 이번 어떤 그 두 사람의 만남을 지지한다는데, 아마 골수찬 반북주의자, 아마 저 같은 사람을 말하는 모양이에요. 뭐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깡통 회담이었죠. 다음번에 우리 한번 빨리 만나자는 그런 어떤 그 원동력은 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12월 달까지는 지켜보겠다던 똥돼지 김정은이가 똥줄이 타서 트럼프 요 손짓에 온 것만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똥돼지가 문빨이 이렇게 부른다고 오겠습니까? 돈을 준다, 쌀을 준다 해도 반응을 안 보이던 똥돼지가 그냥 트럼프 요거 한 방에 그냥 쭈르륵 오지 않습니까? 그 똥돼지 꼬리를 살짝 흔들어 가면서 강아지가 이렇게 주인이 부르면 꼬리 흔들고 오듯이 딱 이번에 이제 돼지 새끼니까 돼지 꼬리를 흔들고 온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누가 과연 패권을 쥐고 있는 패자인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지요. 그리고 북미 판문점 회담을 통해 확인한 것들 하면서 또 개소리를 치고 그러는데, 유엔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유엔 기구가 아니다. 이건 내가 설명드렸으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주권이 안 미친다. 뭐 당연히 유엔사 관할이니까 안 미치지요. 그러면서 이번에 취재하는 것도 또 한국을 깎아내리더라고요. 남쪽은 그냥 취재만 허용됐고 미국과 북한은 보장된 취재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취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취재한 화면은 막 흔들렸다 이거지요. 이렇게 이제 보장된 취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남한을 이제 깎아내리기. 그러니까 남한이 깎아내려가야 북이 올라가는 이제 어떤 그런 시소 원리를 적용한 거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통일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냐. 뭐 미국과 통일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이 새끼한테 내가 꼭 묻고 싶은 거는 네가 말하는 통일은 도대체 무슨 통일이라는 거예요. 그 전라도 깽깽이 빨갱이 새끼 속내는 척화통일 아닙니까? 이거 뭐 개나 소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통일의 주체는 우리다. 사실 그놈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적화통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인데,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문빨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획책하고 있어도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게 아니니까 그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겨우 돌려치기로 한다는 말이 통일의 주체는 우리다. 우리가 미국과 통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적화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이 적화 통일 부분을 말을 못할 뿐이죠. 이게 다 보여요. 말과 표정에서.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이 깽깽이 빨갱이 새끼가 그럼 이제 앞으로 미국이 해야 할 일, 참 주제넘게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해야 된다. 북한과 관계 정상화보다는 이제 북한이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똥돼지나, 그런 말을 해주고 싶고, 핵동결을 하는 1단계가 뭐냐? 우선 대사급 관계, 연락사무소를 먼저 설치하고 대사급 관계로 이어지는 그런 식으로 관계 정상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위기가 줄어드는데 결국 이놈의 입장은 대사급이고 연락사무소가 아니고 대사급이고 연락사무소로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라.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이거죠.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예요. 이놈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를 잡아내야 되는데 이런 걸 잡아내지 못하고 구독자가 막 4만, 5만을 향해 4만은 넘었고 5만을 향해 달려가더라고요. 이렇게 생각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은지 진짜 이거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거 조금만 들어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이놈이 뭘 노리는 건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 그거거든요. 뭔 대사급 관계입니까? 대사급 관계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반도가 평화가 모드로 바뀌면 이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무기 판매를 하는 명분이 줄어들고 방위부 분담금을 올려달라는 명분이 줄어드니까 이제 경제 쪽으로다가 전환을 한다는데 이건 틀린 말인 게 뭐냐면은 무기 판매니 방위부 분담금 얘기는 설사 남북한이 자유대한민국 체제에 의한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는 계속 미국과 한미동맹을 이어나가야 돼요. 왜? 우리가 압록강부터 두만강에 이루는 모든 영토를 자유대한민국이 흡수 통일을 한다고 해도요.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있잖아요. 이 러시아와 중국을 대한민국 자력으로서 막아내기는 역부족이고 여기에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정말 자주국방을 이룩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바짓가랭이 붙잡고 매달려야 대한민국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거.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살고 봐야 되는 문제지. 자존심 세우려다가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우리가 옛날처럼 그 섣불리 6.25 전에 그 미군이 나갔다가 그냥 그렇게 된통 6.25에 당한 것처럼 이게 섣불리 행동했다가 이거 그 꼴이 다시 재발 안 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우리가 진정한 자주국방이 아니 일본이 지금 뭐가 부족해서 미군을 주둔하고 있단 말입니까? 경제력, 군사력 모든 면에서. 그래도 미군이 있으니까 더 튼튼한 거 아니에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 보세요. 유럽에 미군이 있으니까 더 튼튼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이거 하나만한 소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한미군을 내쫓으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뭐 경제가 북미 경제가 협력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반대하고 또 남북이 자주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놈의 자주 소리. 아니 남북이 자주를 만들어서 뭘 어떻게 삼성전자 남북끼리 만들어서 어디다 팔려고요? 미국하고 등지고 유럽 우리 동맹국들하고 등지고 호주하고 등지고 어디다 팔게요? 중국 짱깨놈들이 뭐 그렇게 사준답니까? 롯데 쫓겨나는 거 보셨잖아요. 그게 중국이에요. 그 몇 조 원씩 손해보면서.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시장 선택도.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이제 그러면 다음으로는 또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 참 말도 많아요. 주권 국가의 관계를 성립해야 된다. 미국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는 주권을 성립하기 싫어서 미국하고 좀 이렇게 굽히는 외교를 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예로부터 로마 황제가 지배하던 시제에는 징기스칸이 지배하던 시제에는 징기스칸한테 주변국이 굴욕적이지만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한 사람들을 제가 욕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왜?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났어도 내가 신사참배를 안 했을 거라는 자신이 없어요. 내 목숨 보존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세계 패권 국가가 어딥니까? 이거 미국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여기를 척지고 나면은요, 이거 대한민국을 1950년대나 60년대로 후퇴시키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 자주나 찾고 남북한 인민들끼리 깡냉이 죽 하루, 그것도 새끼도 아니고 2끼씩 먹으면서 자주.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으세요?
북한 사람들이야 원래 그렇게 살아왔대지만 대한민국 국민한테 이게 할 소리냔 말이에요. 이 전라도 깽깽이 빨갱이 새끼가. 그렇게 해서 남북 간의 자립 경제를 일으켜야 된다. 아니 남북 간이 합친다고 무슨 자립 경제가 돼요. 지금 지금이 부족 국가 시족 국가 시대가 아니잖아요. 글로벌 시대예요. 지금 이런 글로벌 시대에서 남북 간의 자립 경제나 논하고 있고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당장 자동차를 뭐로 움직일 거라고 사우디에서 기름 사와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이런 병신 같은 새끼들은. 이게 빨갱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주의자들이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깡냉이,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전라도 사람들한테 하루 3끼씩 깡냉이를 먹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맛있게 넘어가는지 전라도 사람들을 상대로, 다른 사람들 말고 전라도 사람들만 상대로 해서 이게 북한 주식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하루 3끼 한 10년 정도 먹어본 다음에 감회를 한번 이렇게 써달라. 10년 가지고 짧을래나요? 전라도 인간들한테만 한 15년 내지 20년씩 깡냉이만 하루 3끼 먹여가면서 그리고 한 20년 뒤에 감회를 한번 써달라. 그래도 좋다면 김정은 체제로 복속되라는 거죠. 전라민국 사람들만. 이제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경제 논리를 펴요. 그러면서 또 한미 훈련을 중단해야 된다. 이미 중단됐잖아요. 문빨 때문에. 뭘 더 중단합니까? 완전히 작살났는데. 그러더니 남북 간의 공동 방위군을 준비해야 된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적화 통일이 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침략당할 일은 없겠지요. 그러니까 공동 방위군은 필요 없고 뭘 말하는 미국이나 일본을 말하는 거겠죠.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겨주기 위한 한미일 동맹국 아닙니까? 지금 어디다 대고 공동 방위군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 방위군은 한미일, 우리의 우호적인 유럽의 여러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이런 나라들과 우리가 오히려 공동 방위군을 준비해서 북한 똥돼지 정권을 몰살 참수시키고 우리나라 압록강부터 두만강에 해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고유 영토의 고구려 영토까지 찾는다면 더 좋고요. 영토에 튼튼한 우리 공동 방위군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북한과 연대되는 말 같지도 않은 공동 방위군은 이렇게 빨갱이 새끼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폈길래 오늘도 제가 이 새끼의 주장을 하나씩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현명하신 분들이라 이런 거에 안 넘어가시겠지만은 이렇게 빨갱이 운동을 회책하는 세력이 대한민국 땅에 있다. 누구 때문이냐? 바로 문빨과 전라도 깽깽이들 때문이라는 거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우리의 정신을 바로 고추 세워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한기총 회장 전광훈 목사의 문빨 하야하기 1000만인 서명 운동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려까 합니다. 들어주시고 보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말씀에 동의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꽉꽉 눌러주셔서 저에게 응원을 해주시고 힘과 용기를 심어주신다면 더 열심히 하는 계백장군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